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미터.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부터는 이제 바로 지적제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하여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를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까지를 모두 지적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1장 지적제도의 개설에서 지적의 의 보시면은 뭐 개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제1장 지적법에서는요, 토지만을 다룹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 위에 건물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제도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다루지만은 지적법에서는 토지만을 다룹니다. 자, 이때 지적의 3요소에서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것을 이제 지적의 3요소라고 한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3절 보시면은 이제 지적에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분류 방법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2장에서 이제 토지의 등록이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토지의 등록부터 해가도록 하죠. 자, 토지의 등록 원칙에서요.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지적 국정주의 이렇게 있죠. 자, 지적 국정주의는 즉 토지에 대한 정보는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적 국정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토지를 뭘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토지의 표시를 등록한다고 했죠. 자,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의 표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소유자도 기록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등록을 할 때는 누가 결정하느냐? 특히 여기서는 지적공부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토지의 표시만 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등급을 보고 기록하기 때문에 주로 토지의 표시를 어떻게 등록하느냐라는 등록 방법을 다루게 되는데요. 자, 지적국정주의다. 국가가 정하는데 이때 토지의 표시를 정할 수 있는 기관, 정하는 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제목 보시면, 내용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 필지별로, 필지는 토지 하나하나의 단위가 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자신들이 직접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요.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는 정확한 수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측량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적국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는 이것을 다 결정해서 등록해야 되지만은 국내 그 토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고요. 다시 시도지사는 그 산하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임하여 실질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을 우리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결정하여 등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직권등록주의라고 했죠. 직권등록주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 등록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
이것을 직권등록주의라고 합니다. 자,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것 등을 이렇게 우리가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동이라는 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목이 원래는 전이었는데 밭이었어요. 이걸 과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수원으로. 이러면은 지목이 바뀌는 거죠. 이 토지의 표시는 수시로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경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뀐 정보에 대해서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항상 수시로 토지의 표시는 변경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의 즉 관내에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항상 돌아다니면서 이런 변경된 내용들을 알아서 직권으로 등록한다는 것이 사실상 또 어렵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목이 바뀌었다를 쳤을 경우에 가장 먼저 이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해서요. 신청하게 하고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는 신청하지 않은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이렇게 변경해서는 안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신청이 없을 경우에 나중이라도 알게 되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하고요. 또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토지 소유자, 가로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지를 과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목이 변경됐어요. 자, 대지일 때와 과수원일 때는 세금이 다르겠죠. 이때는 세금이 비싸다가 세금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바꿔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그래야 세금이 적게 나올 테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빨리빨리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적공부에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원래는 과수원인데 여기다가 주택을 짓고 삽니다. 그러면 대가 되는 거죠. 이러면 세금이 늘어나겠죠. 자, 늘어나니까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아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대로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죠. 나중이라도 알게 되면은 신청을 안 해도 직권으로 대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지만 다만 옆에 있죠.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즉 없으면은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적소관청에서 다 이제 신청을 받든지 또는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양가로 1번에서 지적 국정주의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로 나올 때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까지 나오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 직권 등록주의에서 지적 소관청이 주어가 됐을 때는 소재가 빠져 있죠. 소재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만 있고 소재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소재라는 거는 동 이름, 리 이름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동, 리를 우리는 소재라고 하는데 지적소관청의 동 이름이나 리 이름도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자, 서울에 여기 서초구에요. 여기 서초구에 여기 서초동이 있고 서초구가 있고요. 서초구에 여러 가지 이제 동이 있죠. 서초동이 있고 방배동이 있고 여러 동이 있고요. 옆에는 또 강남구가 있습니다. 강남구.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서초구가 우리가 서초구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서초구가 왼쪽에 있는 거죠. 여기 서초구가 있고 여기 강남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송파구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개의 동이 있겠죠. 뭐 서초동, 방배동이 있고 강남구에도 뭐 논현동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동이 있고요. 또 송파구에도 여러 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동 이름과 리 이름을, 만약에 여기 여러 동이 있는데 만약에 서초구 구청장의 동 이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이 서초구 구청장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동 이름을 동물 이름으로 한번 지어보자라고 해서 동 이름을요,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이렇게 만들면은 어떻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요, 또 옆에는 강남구 구청장, 이 사람도 자기가 동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강남구 구청장도 야, 나도 내 동물 이름으로 짓겠다. 그러면은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그래 버리면 어떻습니까? 동 이름이 서로 다 똑같은 동 이름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겠죠. 서울시 안에서도. 그러니까 동 이름은 이렇게 동 이름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되도록이면 안 겹치는 게 좋은 거죠. 같은 이름을 안 쓰는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동 이름, 리 이름까지 정하게 하면은 너무 복잡해진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로 동 이름, 리 이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전국을 관할하는, 구청장은 자기 구만 관할하겠죠. 서울시장은 서울시만 관할하죠.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을 관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겹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재, 즉 동이름, 리 이름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소재를 제외한 이 5가지만 정할 수 있지 소재까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호했을 때는 소재도 들어오지만 지적소관청이 주호가 됐을 때는 소재는 빠져 있는 겁니다. 소재는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보시면은 토지의 등록 단위요.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 지적소관청에 등록할 때는 자, 필지별로 그 지번이 달라지게 되겠죠. 한 필지마다 지목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는 각 필지별로 등록을 합니다. 전국에 한 3,500만 필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필지 하나하나마다 지번이 틀리기 때문에 필지별로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보시면은 토지의 등록 단위에서 필지라고 했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개념이 있어요.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 즉 토지의 등록 단위가 바로 필지가 됩니다. 우리가 토지를 세는 단위가 바로 또 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지별로 등록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2장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필지별로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했을 때 그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등록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우리 공시법은요, 여러분이 동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볼 줄 알아야 되는 가장 볼 줄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장부 2개를 다루는 거죠. 토지대장 등과 부동산 등기부예요. 자, 그러면은 등록하는 방법을 알면은 우리가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방법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소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하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합니다.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따로 등록 방법을 공부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방법을 다루는 것은 이 5가지 이제 등록 방법만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5가지 중에서도요, 이때 좌표. 이 좌표는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로서 수험생이 알기에는 너무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좌표의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그 좌표의 등록 방법까지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등록 방법으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4가지의 등록 방법만 알면 되고요. 시험 문제도 이 4가지의 그 등록 방법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2절 보시면 토지의 등록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등록 사항 옆에다가 이제 방법, 그 등록 사항별로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등록 사항에 대한 그 등록 방법으로는 우리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4가지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지번이 되는 거죠. 지번. 자,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초동 100번지, 그 다음에
양촌리 12번지 할 때 동리는 소재고 그 안에 있는 지번, 번호죠. 번호. 이 토지의 번호, 이것이 바로 지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번은요, 토지의 번호인데, 자, 개념이 있죠. 자, 지번이란 필지마다 부여되어 있겠죠. 지번에. 그 필지에 부여되어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예요. 자, 지적공부에, 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서초동 100번지다라고 했을 때 이곳이 서초동 100번지가 되는 이유는 지적공부에, 즉 토지대장에 100번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100번지가 되는 것이죠. 자,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를 지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요, 바다를 메워가지고 토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아직 지번이 없는 거죠.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을 24번지로 부여하게 되면은 이때 이 토지는 이제 지번이 24번지가 되는 거죠. 24가 됩니다. 그래서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번호를 말합니다. 자, 요새는 우리가 도루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도루명 주소는 사람의 주소를 나타낼 때는 도루명 주소를 사용합니다만, 이 토지의 소재 지번은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구 주소 있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리와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도루명 주소는 사람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을 할 때는요, 도루명 주소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번의 분류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지번을 우리가 보면 이제 지번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어떤 지번은요, 27번지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24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지번은 이런 지번도 있고 이런 지번도 있습니다. 자, 이때요, 앞에 있는 번호요. 이것은 요 앞에 있는 번호들, 이런 것들이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이라고 합니다. 본번. 그리고 본번 뒤에 있는 이 번호요. 이 번호는 본번 뒤에 붙어 가지고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번이라고 합니다. 본번에 붙어 있는 번호에서 부번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지번은요,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번도 있고, 어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번도 있어요. 이런 것을 단식 지번이라고 하고요. 본번만으로 된 지번을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는 지번을 우리는 복식 지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동그라미에 본번, 부번이 있고 2번 단식 지번, 복식 지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보시면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이 있는데, 자, 시험 문제는 이제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자, 지번을 할 때요, 때로는 1번, 반가로 1번 보시면 지번의 구성에서 동그라미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자, 우리가 지번들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산 2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지적 공부의 대표적인 것은요,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토지대장. 그리고 토지대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임야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임야대장. 자, 그러면 이때 대자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요, 대는 큰 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망대 할 때의 대자입니다. 즉 한눈에 알아볼 대예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즉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부, 그래서 토지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에 대한 정보가 될 텐데, 문제는요,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은 짧게 써지기 때문에 쉽게 토지대장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합니다. 토지대장은 한 장으로 돼 있어요. 한 장으로 돼 있는데, 자, 경계요. 경계는 그 토지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그 모양은 그림이죠. 그림까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고 여러 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죠. 따라서 모든 내용들을, 물론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좌표도 따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토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장을 만들지만은, 대장으로는
경계까지 대장에다 집어넣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경계는 이제 지도죠. 그 지도, 그 경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따로 지적도라는 걸 만듭니다. 경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경계죠. 따로 지적도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지적 공부의 대표적인 것이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있는데요. 이 지적도는 축소를 시켜서 실제 그 지형을, 실제 토지를 축소를 시켜서 지도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축척이 있겠죠.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줄이는 정도가 축척이 되겠죠. 그래서 지적도를 만들 때는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최초에 지적도를 만들 때는 1200분의 1 지적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적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때 우리가 토지대장에, 그러면 근대적 토지대장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물론 조선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도 토지대장은 있었다고 했죠. 과세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적도는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지적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차가 너무 커가지고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근대적 토지대장은 일제 때 만들어집니다. 자, 일제 때 만들 때요, 이렇게 토지대장이 있는데 또 임야도장을 왜 두게 되느냐? 요 이유가요. 자, 토지도 토지고요, 임야도 산이기 때문에 원래 토지죠. 토지인데, 그냥 똑같은 토지인데 토지대장 따로 두고 임야대장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일제 때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것을 이제 수탈해 가려고 합니다. 털어가야 되는데, 털어가려면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털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토지대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 도시와 농촌,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들, 여기서 뭐가 날 테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대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들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지적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만든 지적도가 120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를 다 털어갔어요. 털어갔는데 이제 토지는 더 이상 털어갈 게 없어요. 보니까는 우리나라 토지는 70%가 산으로 돼 있죠. 처음부터 산까지 전부 다 정보를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가져가기 편한 것부터 정리한 다음에 다 털고 나니까 이제 산에서도 뭘 좀 털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그 임야에 대한 정보, 70%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한 정보를 다시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야대장을 만들어요. 자, 임야대장을 만든 다음에 또 임야대장에 등록된 그 산에 있는 정보들, 그 정보들과 관련돼서 그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지도를 만들게 되는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또 지도를 만들었을 때 그 지도를 임야도라고 합니다. 자, 지적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지도고, 임야도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 산들에 대한 지도이기 때문에 요것은 1200분의 1로 줄였지만 임야도는 더 작게 줄여도 상관없겠죠. 도시 같은 경우는 100평에도 굉장히 넓은 토지가 되지만 산 같은 경우는 100평 해봤자 얼마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줄입니다. 더 작게 줄이는데 얼마만큼 줄였느냐? 6000분의 1로 줄여요. 더 작게 줄입니다. 그래서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만듭니다. 자, 그럼 어차피 둘 다 어떻습니까? 토지이기 때문에 이론화를 시켜야 되겠죠. 하나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일제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하나로 이론화되면은 한 장부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장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요 합칠 수가 없어요. 이론화 시키려면은 두 지도가 축척이 같았을 경우에 이론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보죠. 한 페이지의 토지를 1200분의 1로 줄였을 때는 지도상의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6000분의 1로 줄였다는 것은 이거보다 5배를 더 작게 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가 임야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1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 때 사용했던 것을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론화시키지 못해서 여전히 이원적으로 지적 공부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는 이론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뭘로 이론화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임야대장으로 이론화를 시킬까요? 토지대장으로 이론화를 시킬까요?
토지대장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으로 이론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조금씩 토지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이제 하나씩 옮겨 등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옮겨서 등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 등록전환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원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어떤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만약에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면은 토지대장을 봐야 정보를 구할 수 있죠. 임야대장 아무리 찾아봐야 안 나타나겠죠. 만약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면은 이것은 임야대장을 봐야 정보를 알 수가 있지 토지대장을 아무리 봐봤자 거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토지가 과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냐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냐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도록요. 따라서 우리가 소재 지번을 나타낼 때요. 지번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요. 일반적인 숫자를 쓰면 됩니다. 뭐 24, 뭐 27의 1 이렇게 쓰면은 이것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요. 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번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산 3번지, 산 2번지 이렇게. 그래서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대장 가가지고 헤맬 필요 없이 바로 임야대장을 찾아가서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적 공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히 임야대장, 임야도에 대해 등록된 토지는 앞에 산자를 붙여서 이렇게 구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 이렇게 본본과 부본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 본본, 부본 사이에서는 이렇게 줄 표시로 연결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편지, 지번, 구주소로 편지 쓸 때는 우리 이렇게 하기도 했죠. 27의 1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글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줄 표시로만 연결하고요. 다만 우리가 읽을 때만 27의 1 이렇게 읽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보죠. 자, 우리는 지적도에는 이제 산자를 붙이지 않고 임야도에는 산자를 붙인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양촌리가 하나 있고요. 시골이라고 보죠. 양촌리. 양촌리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필지가 있겠죠. 요렇게 양촌리가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신공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공리. 양촌리는 뭐 현실에 존재하는 그 동 이름은 아니고요.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 김회장 댁, 최불암 김회장 댁이 있는 곳이 양촌리였죠. 자, 신공리는 이제 KBS에서 나왔던 전원일기에 대비해서 나왔던 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거기 나오는 이름이 이제 신공리죠. 자, 붙어 있다고 해보죠. 어떤 지명에 여기에 양촌리가 있고 신공리가 있는데, 자, 필지별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3,500만 필지 정도 있으면은 전국을요 1번지부터 쭉 하나대로 부여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 지번은 3,500만 뭐 7,257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번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100만 21번지, 100만 22번지. 지번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필지별로 1번부터 3,500만까지 쭉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너무 커지니까 동이나 리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여기가 신공리면은 신공리 1번, 2번, 3번, 4번 가게, 여기 양촌리라고 했죠. 양촌리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게 되면요. 여기가 맨 마지막 지번이 여기가 27번지다라고 했을 때요. 그럼 여기서는 옆에 동네 신공리로 갈 때는 28번지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신공리에서는 다시 1번지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양촌리 3번지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겠죠. 앞에 시군도 똑같으면서 양촌리 3번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동리를 이용해 가지고 동리마다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전국을 다 1번부터 3,500만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동리별로 새롭게 부여하기 때문에 이때 소재 동이나 리를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리별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한다. 그래서 서초동이 있고 옆에 방배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초동 1번지부터 쭉 나간 다음에 방배동부터는 새롭게 1번, 2번, 3번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리별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한다. 그래서 동리를 지번 부여 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이때 만약에 여기에 양촌리가 있으면 양촌리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새롭게 1번지부터 부여하게 되는데 여러 개가 돼 있었을 때요. 부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 1번지를 어디서부터 1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위에서부터 밑으로 1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밑에서부터 1번지, 2번지, 3번지 갈 것이냐? 왼쪽에서부터 부여할 것이냐? 오른쪽에서부터 부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어디에 3번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4번지를 찾으려면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찾겠죠. 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뭐 27번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3번지다. 그럼 밑에서부터 지번을 부여하면은 위로 가겠지만 위에서부터 지번을 부여하면 아래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미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해 놓는데요.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읽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즉, 요 지점, 위에서 북쪽이죠. 북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라는 것은 서쪽에서부터. 그래서 왼쪽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지번도 왼쪽 위에서부터 지번을 시작해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원칙 해가지고 있죠.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은 동이나 리를 말하고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오른쪽 아래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1, 2, 3, 4 이렇게. 자, 그러면 5번지를 어디다 둘까요? 여기다 5번지 놔버리면은요, 어떻습니까? 4번하고 5번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는 거죠. 지번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좋죠. 그래서 옆에서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서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5번지는 여기다 적게 됩니다. 4번지 옆에. 그리고 6, 7, 8, 8, 9, 그 다음에 10, 11, 12, 13, 14, 15 이렇게. 그래서 연결되고요. 끊이지 않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일단 시작은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북서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지번의 일반적인 부여 방법을 보았고요. 자,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신규 등록할 때와 등록 전환할 때의 지번 부여 방법.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분할과 합병을 할 때의 지번 부여 방법. 자, 요것이 현실적으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먼저 신규 등록이라는 말을 들어보죠. 자,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 새롭게 지번을 지적 공부에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죠. 이렇게 여기는 토지예요. 육지고 여기는 바다라고 해보죠. 바다. 바다 옆에 어촌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양촌이라고 해보죠. 양촌, 어촌 마을이 있으면 여기 이제 여러 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번을 이제 하나하나 부여해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죠. 11, 12, 13, 14 이렇게 했다고.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자, 요 마을이 있는데 최종 지번이 이제 14필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지번이 이제 14번이라고 했을 때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다 이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바다를 메워서요, 바다를 메워서 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지 옆에요, 바다를 메워가지고 여기를 육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토지가 발생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신규 등록을 할 때 그러면 지번도 정해야 되겠죠. 이때 지번을 몇 번지로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번 부여 지역, 이 양촌2에 있어서는 최종 지번이 14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러면은 15번지로 부여하게 되면은, 자, 15번지로 부여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5번지를 찾을 때 몇 번지에서 찾겠습니까? 14번지 옆에서 15번지를 찾을 텐데 14번지 근처에서 15번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지번을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5번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이제 부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3번지 옆에 있기 때문에요, 그냥 최종 지번 다음 순번에 15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3의 1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러면서 부번이 발생하는 거예요. 3의 1번지 되어 있으면 우리가 3번 접해서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새롭게 신규 등록을 할 때 지번 부여 방법이에요. 자, 그러나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3의 1번지였는데 여기에 만약에 새로운 토지를 만들었을 때요, 여기도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필지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3의 1번지니까 여기도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14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여해야 되냐.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요, 되도록이면요, 부번이 많으면 우리가 지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7의 14번지 이렇게 부번이 계속 늘어나면은 보기가 안 좋아요. 되도록이면은 본번만으로 지번이 구성되어 있으면 찾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본번을 부여하는 것을 이제 원칙적인 걸로 합니다. 부번은 꼭 필요한 경우, 부번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여기는 본번을 부여했을 때 보기가 안 좋다, 찾기가 힘들다, 이럴 때 이제 부번을 사용하는 것이고, 되도록이면은 본번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14번지니까 최종 지번이죠.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경우에는 굳이 14의 1번지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바로 15번지에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14번지 옆에서 15번지를 찾을 테니까요. 따라서 원래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최종 지번 토지에 이렇게 인접했을 때요, 이런 토지는 그 최종 지번에 본번 다음 순번에 바로 본번을 붙여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 그런데 또 여기서 섬이 하나 발견됐다고 해보죠. 섬도 토지죠. 토지예요. 그래서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토지, 섬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섬을 새롭게 발견했으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신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토지, 이 섬에 대해서는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요. 자, 그러면 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4번지라고 해보죠. 4번지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가서 4의 1번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어차피 4의 1번지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4번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4의 1번지 돼 있으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4번지 옆에서 4의 1번지를 찾을 텐데 4의 1번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4의 1번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어떻습니까?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이 15번지라면은 바로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16번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보기가 좋다라는 거죠. 4의 1번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지번 부여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최종 지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보죠. 그러면 여기
4번지 옆에요. 이건 16번지인데 4번지 옆에 또 간척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지를 굉장히 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넓게 만들었다는 거죠. 간척 사업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고 하면요. 그래서 토지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 개. 넓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여기에 몇 번지를 부여할 거냐죠. 여기에. 몇 번지를 새롭게 부여할 것인가에 있어서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지도 않았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이 옆에는 4의 1번지를 할 것이냐요. 여기다 4의 1번지를 할 것이냐. 만약 여기에 4의 1번지를 부여하게 되면요. 그럼 옆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4의 2, 4의 3, 4의 4, 4의 5, 4의 6, 4의 7, 4의 8, 4의 9, 4의 10. 부번이 계속 늘어나겠죠. 옆에 있는 토지 또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4의 27 이렇게 되겠죠. 너무 보기가 안 좋다는 거죠. 부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이 지번 부여지의 최종 지번이 16번이죠. 16번이니까 그 다음 순서로 그냥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4번지하고 17번지는 좀 거리가 있지만 나머지 토지들은 계속 본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보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보기가 좋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자, 동그라미 2 보시면요.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이렇게 했는데요. 등록 전환은 우리가 뒤에서 다룹니다. 등록 전환은 이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했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등록전환할 때의 지번부여 방법도 이 신규 등록할 때의 지번부여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등록전환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먼저 신규 등록, 방금 설명한 내용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 지역에서 이게 신규 등록입니다. 인접토지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자, 인접토지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옆에 있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 지역에, 그러니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 보죠.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번번 다음 순번, 그러니까 최종 번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본번을 사용하느냐죠. 이렇게 어떤 경우에 본번을 사용하느냐. 방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기억 보시면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는 경우예요. 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고 있다. 그럼 본번으로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고요. 니은 보시면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했을 경우에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고요. 자, 디귿 보시면 대상 토지가 이렇게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경우죠.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등록 전환, 신규 등록이죠. 자,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 방법을 보았고요. 자, 등록 전환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등록 전환도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 보죠. 만약에 어떤 지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적도는 우리가 뒤에 책에 보시면 자세히 또 지적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지적도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경계가 여러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무슨 신공리라고 했을 때요. 자, 신공리 필 전체가 이 지적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적도예요. 전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번을 부여해 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번이 부여했다고 했을 때요. 자, 그럼 여기에요. 여기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요 토지까지는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적도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예요, 지적도. 지적도가 있는데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은요, 지적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 필지로 토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임야도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토지들은요, 자,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야고요. 여기는 이제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데 만약에요. 여기가 전이었어요. 밭이었습니다. 밭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산을요, 개간을 해가지고요, 밭으로 만들었어요. 밭으로. 자, 밭으로 만들었으면 이 토지가요, 원래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었던 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지번은 원래는 산 2번지였습니다. 원래는 산 2번지였는데 이것을 임야를 개간을 해가지고 밭으로 만들다 보니까 밭으로 되면은요, 이때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등록 전환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을 해가지고 이것이 원래는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옮겨 등록할 때요, 산 2번지 원래 있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를 그대로요, 산 2번지도 그대로 사용해 버리면은,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산 2번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뭘로 봅니까? 임야대장 임야도를 찾아갈 텐데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토지가 되겠죠. 등록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였기 때문에 이 산 2번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됐습니다. 자, 토지대장에 등록되기 때문에 앞에 산자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 산자만 빼고 이자만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2번지 해버리면 원래 2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2번지 이것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임야도 임야대장에 있을 때 그 지번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적도에 맞춰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자,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지번을 몇 번을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은 15번지예요. 몇 번을 부여합니까? 16번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어떻게 합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3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죠.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근데 만약에 요 토지를 개간했을 때요. 여기도 산이었는데 요 토지를 15번지 옆에 개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의 1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바로 다음 순번에 16번지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는 그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가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여기를 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요 토지 하나를 밭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다 산이고 여기 하나만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등록 전환을 합니다. 자, 이때 등록 전환할 때 여기도 몇 번지를 부여하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가까운 땅이 12번지라고 해서 12의 1번지. 이거 불합리하죠. 몇 번지를 부여하겠습니까? 이 지번 부여 지역에서 최종 지번이 16번지니까 그 다음 순번에 17번지를 부여하면 되겠죠. 이렇게 17번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만약에요. 자, 1번지 옆에도 여기를 개간을 합니다. 여기도 개간을 하는데 여기는 좀 넓게 개간을 해요. 그래서 여러 필지로 이제 개간을 했습니다. 필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접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면은 1의 1, 1의 2, 1의 3, 1의 4, 1의 5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역에 최종 지번이 17번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면 그냥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신규 등록과 동일하게 새롭게 등록 전환해서 지적도의 지번을 부여할 때도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지만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다든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 그리고 그 부여 방법 방금 했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부번을 부여하나 이렇게 본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번 부여 방법으로 이제 분할과 합병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